오늘은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4번 출구로 나오니 수많은 아파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록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많이 보이지 않았으나 인근 생활시설은 서울 못지않아 보였는데요. 이곳의 공인중개사무소들은 아침부터 문의로 바빠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라고 느껴졌고 곧바로 중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러 나섰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은 1991년 조성된 1기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당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조성돼 수요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 준공 30년이 지나 노후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공약으로 기대감이 커져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보유한 중동은 앞으로 노후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인데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호재는 투자자들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해 보입니다. 먼저 주민에게 중동의 분위기를 물었습니다. 주민 A씨는 중동에 꽤 오래 살았지만 지금처럼 관심이 많은 적이 없었다며 새 정부의 공약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이 엄청 커졌다. 노후화가 걱정돼 이사를 고려했으나 다시 매물을 거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부천 중동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산이나 언덕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평지에 지어졌습니다. 도시 내 곡선도로가 거의 없고 대부분 직선도로로 조성됐습니다. 그만큼 이동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은데요. 물론 녹지 환경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확실하죠. 하지만 근접한 도시의 산 위에 지어진 아파트로 올라가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녹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천에서 가장 유명한 중앙공원은 주요 아파트 중앙에 위치해 이용률이 높은데요.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죠. 무엇보다 평지에 조성돼 간단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기 쉽습니다. 아울러 부천은 서울시 구로구와 인천시 부평구 중간에 위치해 타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서울로 이동하기 편리한 것은 큰 장점이죠. 지하철 1호선 중동역과 7호선 부천시청역, 신중동역을 활용하면 서울역까지 40분 내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강남도 1시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입지적으로 좋은 부천 중동의 집값은 그동안 꽤 올랐습니다. 부천 중동에 위치한 레미안 부천 중동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2020년 2월 7억 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올 5월 동일 면적은 10억 원에 거래됐죠. 2년 3개월 동안 2억 9천만 원이 오른 셈입니다. 다른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무지개마을 동신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월 5억 1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올 2월에는 같은 면적이 7억 2천만 원에 매매됐죠. 1년 1개월 만에 2억 1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B씨는 최근 투자는 물론 실거주 목적으로 문의가 정말 많이 온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가 많아 인기를 끄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도 기대감이 크다. 부족한 인프라가 채워진다면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교통편이 편리한 부천 중동에 대곡소사선이 들어옵니다. 해당 노선은 일산 대곡역에서 출발해 능곡역, 김포공항역, 원종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거쳐 소사역까지 연결되는 서해선 연장 구간이죠. 대곡역에서 경의선을 이용해 일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9.6km 규모로 2023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곡 소사선이 지나치는 부천 종합운동장역 인근은 주거시설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중공업 지역입니다. 이에 역에서 가장 인접한 중동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인데요. 주변 인프라가 활성될수록 중동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가장 큰 교통 호재로 평가받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도 예정됐습니다. GTX 도입 이후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활용하면 신도림과 여의도, 용산, 서울역 등 도심 접근성이 한층 더 발전할 전망입니다. 해당 노선은 48.7km 규모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인근에는 대장홍대선도 도입됩니다. 대장홍대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 원종홍대선을 18,365km 규모로 잇는 노선인데요. 사업비 2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로 부천 원종부터 화곡, 가양, 디지털 미디어 시티, 홍대 입구까지 연결됩니다. 2030년 완공되는 노선으로 가까운 중동도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C씨는 경기도 중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중동은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여기에 교통호재까지 들어서면 혼잡률도 줄어들고 서울 접근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라며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통호재뿐만 아니라 많은 수요도 중동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미래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데요. 중동에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현대백화점과 뉴코아 아울렛, 롯데백화점이 인접해 1기 신도시 중 유일한 트리플 백세권으로 불립니다.
이처럼 중동의 높은 미래 가치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호재가 들어서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3.3제곱미터당 1,000만원은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입지에 따라 3.3제곱미터당 2,000만원 이상 오르는 곳도 나올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최근 부천 중동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뿐인데요.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5곳은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제한을 상향 조정하겠다며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집만 짓고 광역교통은 부실했다. 인근 광역교통망 사업 확충도 병행해 주민 삶에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부지 중 나중에 개발될 땅에 1기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고 다 쓰고 나서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이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종합발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심교원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은 지난달 3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 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라며 질서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은 물론 타 지역까지 1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죠. 물론 신도시 재정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대부분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주민들은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D씨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소식을 듣고 중동 지역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다만 높은 평균 용적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된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얘기했을 것이다. 노후 단지들이 탈바꿈되면 중동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은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하는 곳에서 정부의 용적률 상향 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정비에 따른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부천 중동 외에 부천 대장이나 계양 신도시 쪽에서의 3기 신도시 개발이 있다 보니까 거기랑 연계돼서 개발 이슈들이 또 있고요. GTX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주변 교통 여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망도 확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천 중동 신도시 일대도 이제 노후 정비 관점에서 보면 사실 주변 여건들 개선에 따른 수요 유입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기도에서도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 중동,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며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곳을 지켜본다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예상됩니다.